젊은 사람들끼리 해외여행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돼. 돼! 돼!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고요.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 사장님, 네. 올해 추석 연휴가요. 진짜 딱 하루만 연차를 내면. 맞아, 금요일만. 금요일만 연차를 열흘 내면 있어요. 너무 길고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추석 연휴 때 이제 해외여행이든 뭐든 이렇게 놀러 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모님은 빼고 뭐 자식 혼자 간다든지 아니면은 출가한 자식 가족만 놀러 간다든지 뭐 요런 집이 많더라고요. 아, 요번 명절 때는 좀 오래 보나 했더니 요것들이 그냥 홀랑 해외를 가네, 좀 얄밉네, 요런 마음이 드는 부모님, 정상적인 거겠죠? 저도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서운한 마음 이외에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건 절대로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맛있는 게 있는데 난 금방 밥을 먹고 왔어. 근데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거하고, 내가 여기 찾아왔는데 나 5분 있다 갈 거야. 근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 나는 그 정도 느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바뀌어야 돼. 만약에 이게 엄청 서운하다면, 서운이라는 거는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피하고 싶잖아.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이 나에 맞춰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게 서운하지 않든지. 근데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남이 나한테 맞춰줄 가능성은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낮지요. 불편한 내가 바뀌어서 불편함을 제거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러려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쨌든 추석 연휴에 부모님 집에 안 가고 젊은 사람들끼리 해외여행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돼. 돼! 된단 말이야! 돼! 제가 전에 여기서 유튜브를 하다가 우리 집 가훈을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라거든요. 그러면 내가 혼자 못 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부모 모시고 가기 싫어, 자식은. 근데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자식을 끌어들여서 같이 가. 근데 자식이 입장에서 부모님 모시고 가면 신경 써드리고 내가 와이프하고 둘이 오붓한 시간도 못 갖고 그러는데, 그래도 명절에 부모 두고 가니 그냥 모시고 갔다 그러게 나나 와이프가 마음이 편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오퍼를 할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럼 나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쟤네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 따라가서 과연 행복할까?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양쪽에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패밀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 같이 가든 안 가든 간에 트러블이 없는 패밀리고 비교적 행복한 패밀리고, 그런 과정이 없이 여행을 가든 안 가든 하는 패밀리는 불편한 패밀리가 될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름 휴가 가는 거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왜 우리 가족은 여름 휴가 안 가냐는 거지.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모가 털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쟤네. 명절이 됐는데 자식은 해외여행 가고 바쁘다고 안 내려오고 부모가 자식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는 슬프잖아요. 슬픈데 그건 해결을 부모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안 슬퍼해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 제작진도 지금 부모님 집에 안 가고 놀러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해서 이거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가라는 거죠? 그거를 있잖아, 아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여행을 가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약간의 미안함. 그렇지, 약간의 미안함을 갖고 그럼에도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를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부모라도. 근데 아무런 거 없이, 그렇지 않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90%의 사람은 나 명절 때 시작 첫날서부터 어디 갔다 온다고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럴 거야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뭐 쟤네 내려오겠지, 근데 여행 간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쟤네 좋은 거니까 뭐 이럴 거야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일어나면 괜찮아,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년쯤 지난 어느 날은 부모를 모시고 뭐 경주를 갔다 왔다 정도 한 번 있고, 나는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나도 부모지만
자식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빨리 없앨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해. 나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휴가였어, 일주일이. 그래갖고 속초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건 내 집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어, 아들이. 근데 며느리가 아빠 휴가도 안 가신다는데 반차 내고 내려오셔서 저녁 먹고 또 오전에 올라가세요. 2번이나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핫 디스커션을 했어.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저게 인사할까? 진짜 두 원하는 번이나 걸까? 말한 정도면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자식하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고 싶은 손녀도 보고 마음이 없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걸었던 거는 괜히 서비스 멘트를 한 건가. 그래갖고 디스커스를 하다가 그래 가자. 그래갖고 이제 내려갔어. 맛있는 걸 먹고 뭐 얘기도 오래 하고 그러고 밤에 자고 각자 나는 올라왔어. 근데 내가 가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그 한 플로어에 같이 있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 난. 물론 화장실도 따르고 방도 따르긴 하지만 나는 불편해. 난 싫어. 근데 요새는 또 뭐 트렌드가 동남아 가면은 다 부모님 모시고 온다는데? 동남아가 이제 경비가 좀 적게 들. 아니 그게 아니라 애 맡기려고 그런다는데? 아. 애 맡기느라고 부부가 동남아나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 가면 반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가서 애를 부모님이 안 나가니까 맡겨놓고 자기네 부부는 놀고 그러는 게 많대. 아, 낮에만 같이 다니고 밤에는 애한테 애기 맡겨놓고. 맡기려고요? 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부모도 피곤해. 부모님은 야시장 안 가니까.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게 많대요.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난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니까 무조건 싫고 자식이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 둘의 합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주위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나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불편하면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게 답이다. 남을 통해서 나의 불편을 없애려고 그러면 더 꼬인다. 그리고 해결될 수 없다. 그거는 절대로 남은 나의 불편함을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편안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불편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을 깔고 앉아서 손이 저려. 그럼 내가 엉덩이 들고 내 손을 빼야지. 누가 와서 나를 들어서 손을 빼주려면 저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불편하잖아. 그건 안 한다니까 저 사람은. 아니 네가 네 손 빼줘야 나보고 오라고 그래 그러는 거야. 그게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근데 많은 부모 자식이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불편하면 저 사람이 기꺼이 해줘야 되고 그게 부모나 자식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라벨링을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남궁 사장님, 네. 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면 예쁘니까. 예뻐. 응, 이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몇 번 봐줬어.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매일 있네. 애가 매일 있네. 어느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봐주지 말았어야 했나. 시작하면 끝이 없다. 손주 봐주는 거. 이거 진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요 요새는 진료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세브란스 정신과에서 진료를 많이 할 때 의외로 손녀, 손자 보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너무 힘드시면 불안증 약도 좀 드시고 한 달 있다 오세요. 선생님 저 일주일 있다 오면 안 될까요? 왜요? 아니 여기 오는 동안이라도 좀 벗어나려고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이게 안 봐주는 게 답이냐 봐주는 게 답이냐. 근데 이게 우리 냉정하게 따져보면 있잖아요. 이게 선택일 수도 있고 필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능력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가서 벌어서 같이 먹고 살아. 그럼 내가 일하는 것 대신에 애를 보는 게 나의 일이에요. 그럼 힘들어. 근데 돈을 벌어서 일을 하는 건 당연히 힘들지 않나? 자식도 며느리도 나가서 일할 때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난 먹고 살 거 충분히 있어. 그리고 자식도 충분히 먹고 살 거 있어. 그러면 자식 부부가 일을 나간다 할 때 그 애를 내가 봐준다는 건 나의 선택이에요. 남의 손에 안 맡기고 내 손으로 보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아들이 어떤 방법을
쓰겠죠. 뭐 사람을 구하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사람을 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굶어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 벌어먹으라고 하는 거 힘들어도 내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걔네가 돌봐주는 사람을 쓸 돈을 좀 서포트해 주든지. 그러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근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하고 괴롭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나만 괴롭다 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지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손주를 봐주면 약간의 비용을 들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말이 없이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내 손주 보는 건데 말을 꺼내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막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의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대우, 일종의 약간의 대가를 못 받는 게 화가 나. 내가 불편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걔가 알아서 나의 불편함을 풀어주길 바라고만 있어. 그거 안 풀린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유튜브 내내. 네. 1년 넘게 2년을. 그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럼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해. 그렇지만 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코스트를 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도 나가서 뭐 돈 써야 되는데 너네도 돈을 버니까 내가 뭐 아줌마 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뭐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 몇십만 원이라도 나한테 좀 줬으면 내가 참 좋겠다. 내용은 단호하게, 태도는 공손하게. 그래서 풀어야지.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알아주겠지 1년이 지났어. 저 나쁜 놈들. 이놈 시키고. 이놈 새끼들 막 그렇게 해줘도 공도 없고 막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설령 못 받더라도 말을 하면, 아빠 내가 적금을 세게 들어와서 지금 돈을 못 주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덕에 내가 돈 모으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이거 적금만 끝나면 그때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면 있잖아, 내가 한 게 생색이 나잖아요. 그럼 기분이 그렇게 꿀꿀하지는 않다니까. 그런 걸 통해서 불편하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돼. 먼저 걔는 안 불편하니까 액션을 안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맨날 인상을 팍 쓰고 있어야 봐주는데, 근데 자식이야, 이제 내가 자식이야, 왜 나갈 때마다 인상 쓰고 있어, 나 불편해 죽겠어. 그러면 자식이 바뀌어야 돼. 엄마 왜 인상 쓰세요? 뭐 내가 애 봐줘서 태도 안 나고, 그래 엄마 내가 참 생각 못했네, 내가 진짜 엄마 미안하지 용돈 좀 드릴게, 나 돈 필요 없어, 에이 그래도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기대한다, 그거는 해결이 안 돼. 남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어쨌든 그럼 이 서로 이제 비용을 조금 들이고 하더라도 아이를 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 애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어디 이렇게 꿍 할 수도 있고. 시부모가 내 자식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간단히 안 맡겨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맡길 수밖에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시부모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애를 케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텔레비 보면 안 돼. 그럼 걔는 안 보면 좋은데 내가 걔를 보려면 나도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 안 돼. 그래서 며느리가 나한테 애기를 맡기려면 애기가 텔레비 보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 그게 정 싫으면 그럼 애 안 맡겨야지. 지가 애기 없고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와야지. 애기 없고. 그래서 운동 잘 될 거야. 스쿼트에다가 10kg 얹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애기도 텔레비를 안 보고 나도 홀가분하게 운동 갔다 오고, 그런 건 없어 세상에. 아니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도 괜히 애기 감기 걸리고 어디 이렇게 먹이라도 들고 하면 괜히 막 미안해하지. 그건 당연히 미안해 하는데 걔 엄마 아빠의 리액션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니까. 근데 그런데 인상 팍 쓰고 말을 안 해도 이러고 있으면 미안하고, 미안함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노가 생긴다니까. 화가 나지. 화딱지가 나지. 나는 열 빠지게 봤는데 공도 없이 걔 뭐 머리 한번 쪘다고. 그러면 그런 생색을 애를 맡기는 이상은 내면 안 되지. 그게 매너지, 매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애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우리 손녀를 보다 보니까 애한테서 30초를 눈을 띄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 어떨 때 이제 집사람이 잠깐 마트에 뭐 금방 뭐 기저귀 사갖고 온다고 30분만 보라 그러는데도
소변 보고 올 시간이 없더라고. 어쩌면 30초 만에 볼 수도 있는데. 울어요. 우는 것도 우는 거고 절대로 열어야지 말아야 될 서랍을 열어서 거기서 뭘 꺼내. 정말 애를 안고 앉아서 오줌 넣어야 되겠더라고. 맞아. 하루 종일 보면 24시간을 몰빵을 해야 되더라고 애한테. 그래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하다못해 텔레마케팅을 해도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아. 애를 보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감사? 그거를 자식들이 꼭 표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 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부모도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셔야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고, 애 보는 거는. 20, 30대가 애 보는 거하고 60대가 애 보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 내가 여태까지는 부모가 참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한테 음식을 많이 싸주고 뭐를 해주고 뭐를 해주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컨셉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한테 감사 표시를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곱하기 10만큼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그만큼 힘들어. 내 새끼는 좀 어디가 부닥치고 그래도 그냥 속으로 내 선에서 끝났잖아. 그쵸. 근데 얘는 나도 화나는 데다가 막 미안한 사람도 있고 내 아이가 어떻게 헤딩하고 멍들면 누구한테 미안한 사람은 없잖아. 나 혼자 화나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가 걸려. 손자가 어디 가서 헤딩하면. 어떤 감사를 하면 손녀를 안고 화장실에 가신 거 보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죠. 근데 나는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 뭐 말이라도 애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했는지 우리 와이프가 했는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리를 제일 먼저 배웠어. 어머. 엄마 소리는 안 하는데 할아버지 내가 누구냐고 할아버지라고 그래. 진짜요? 엄청 즐겁긴 해. 걔가 그럴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애기가 우리 와이프를 보면 막 자지러져 안아달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걔가 그러는 걸 엄청 좋아해. 엄마 품에 있다가 할머니 보면 할머니한테 이렇게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를 엄청 즐긴다니까 실제로. 말은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몰라 이거 방송 보면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그렇지만 공손하게. 예를 들어서 뭐 딜을 하는 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좀 운동도 하고 쉬어야 되니까 요거는 너네가 좀 피곤하더라도 너네가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며느리한테는 아들한테. 그래서 나는 우리 손녀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나도 운동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고 해야 되니까 뭐 2시간은 너네가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돈이 들더라도 뭐 오전에 가는 유아원 같은데 보내자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을 들으면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할 때 내용은 정확하게 태도는 온순 공손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야, 애 맡겨놓고 어떻게 거들떠도 안 보냐? 그거는 싸우자는 소리거든.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악화시키는 거지. 딴 애들은 애를 안 낳는데 너네는 애를 낳아서 나한테 손주 보는 즐거움을 안겨서 너무 고마운데 요런 거는 불편하니 요거는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나의 불편함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이 보통 자식이라면 뭐 갖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래도 자식 다 미안하고 있어. 근데 내 부모니까 그거를 생색을 안 낸 거지. 그게 만약에 옆집 아줌마가 걔한테 하면 아마 큰 절을 하루에 10번 시켰을 거야 아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정신과를 시작한 게 27살에 시작을 했는데요. 2년 동안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는 총각 상태에서 이제 했죠.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그래도 그 2년 사이에 많은 환자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정도 슬플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게 딱 2가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못 맞췄던 게 머릿속에서. 그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애틋함은 해보지 않고는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무지 사랑스러울 거다라는 생각만 했지. 어떻게 그렇다고 자식한테 무슨 뭐
팔을 한쪽 잘라줄 수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진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식은.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을 못했던 게 뭐냐면, 애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상상한 거 이상이더라고. 아니, 보람도 있고 행복해. 그게 없다는 건 아니야. 그 손자의 사랑과 손자에 대한 그 봤을 때 행복함을 상쇄하는 힘든 게 아니야. 이건 이거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서 힘들면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애를. 아니, 행복하지 않은데 왜 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데리고 가잖아? 엄마가 와서? 아빠가 와서? 근데 30분 지나면 또 안 오나? 그런다니까?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그리고 매일 봐도 새롭고 귀엽고. 매일 맡겨도 되나요? 근데 매일 힘들다니까. 이거는 자식들이 음. 감사함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자. 그렇지. 왜냐하면 자식도 공감을 내가 못했던 것처럼 못할 테니까. 우리 부모가 나만큼 힘들지 않겠지만 나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분을 다 출가시키셨죠? 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집이 확 조용해지잖아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복작되던 집이 조용해져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주위에서도 허전하다고 그러고 뭐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편안하다. 이제 책임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시가 지났는데 안 들어오고 그러면 또 어디 술 먹고 어디 가서 쓰러져 있는 거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 와이프가 하겠죠, 그 걱정을. 그리고 나는 걔가 늦게 들어왔는지 일찍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홀가분한 것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가족끼리 화목하게 뭐 매일 식사도 같이 하고 뭐 활동도 같이 하고 이랬던 패턴의 가족 생활 양식이었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가 멤버가 빠지니까 허전하고 외롭고 하는 걸 느낄 것 같고 그때 사실 뭐 요새 현대사회에서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동거를 해도 각자 일하고 바쁘고 그러면 뭐 식사 시간도 틀리고 뭐 진짜 이렇게 다르게 지내니까 또 부모도 일을 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 그런 어떤 빠져나간 거에 대한 그 허전함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고 싶을 때 있죠. 그러니까 뭐 잘 있나? 어떻게 지내나? 근데 이제 연락도 없고 거기 문제가 있어. 그럼 연락하면 되잖아. 아니 또 부담스럽. 아니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요새 뭐 톡을 한다든지 무슨 뭐 문자를 해서 뭐 잘 지내니 뭐 연락이 없어서 톡하는데 바쁘면 연락하지 마. 뭐 이 정도 그냥 타치하는 거죠. 타치. 네, 하는 건데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궁금하고 화나고 그러면 그거 자식이 왜 연락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가볍게 뭐 전화 걸어서 또 문자해서 너는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데 한 달이 되도록 연락 한 번 없니?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그냥 문득 생각났어. 요새 어떻게 지내? 별일 없지?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말 나온 대로요. 나는 보고 싶었어. 근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약간의 그 사인을 보냈어. 보고 싶다고.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럼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풀이를 확 해버리면 그 다음이 더 어려워져. 자식 입장에서도. 보고 싶긴 한데 하여튼 바쁘면 연락하지 마. 그러면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락드려야 되겠다 이러는데 막 화를 엄마 아버지가 확 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하나 사실은. 무슨 엄마 잘 살면서 나 바쁜데 자꾸 짜증내요 그래. 짜증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또 연락하는 것도 쑥스럽고 뭐 화내서 뭐 무서워서 전화하는 것 같고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가. 제가 권유하는 거는 기다려라.
그러면 혼자 지내는 거 아니면은 뭐 두 부부가 같이 지내는 거 네네. 이거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그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달랠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보면 예인데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던 남편이었고 부인은 그러니까 애 케어하고 집살림하고 알뜰살뜰 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어떤 흔히 있는 일반적인 가족.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커서 집에서 나가. 뭐 결혼을 하든 하여튼 뭐 독립을 하든 나가고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그럼 뭐 애는 나갔지만 남편이 들어왔으니까 또 이렇게 가족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오밀조밀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 싸우는 것보다도 남편 부인이 같이 한 가족 패밀리로서 지내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엄마는 거의 애 케어를 하고 아빠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각자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공간 안에 계속 같이 있는 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분들한테서. 은퇴 앞둔 사람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인하고 한 공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부인이 나가고,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부인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불편해져, 서로. 그러니까 엄마는 외로워. 남편이 있어도 패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또 SOS를 쳐. 나 심심해, 외로워. 그럼 자식이 볼 때는, 아, 둘이 잘 놀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 SOS를 쳐? 그러면 오는 말 가는 말이 곱질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럼 또 좌절해. 자식은 자식대로 죄책감 느껴.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물론 이제 혼자, 배우자가 안 계셔서 혼자 사는 절대적인 외로움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예를 든 거는 상대적인으로 두 분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 이렇게 셋이 잘 만나. 근데 한 사람이 없으면 둘이 만나면 되게 어색해하는 경우 맞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안 잡아. 꼭 셋이 있을 때만 약속을 잡는다든지. 둘이는 여행을 못 가. 셋이는 같이 여행 가는데 친구들이. 딱 1대1로 마주친 상황이 불편해. 근데 부부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 애들이 커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외로워지고 그러면 애들한테 자꾸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 왜 안 찾아보냐, 나 심심하다, 외롭다 하다 보면 애들은 짜증을 내고, 그럼 또 상실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게 반복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건 아닐지 모르지만, 자연의 법칙 자체가 자식은 내가 돌봐줄 시기를 지나면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걔가 또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한테 올인하면서 걔를 키워. 그래갖고 또 독립을 시키고. 그러면 그 독립한 아이가 또 성숙해져 갖고 또 자식을 낳아.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종이 유지가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독립하는 것보다도 나를 바라봐 달라. 나하고 놀아달라. 나하고 시간을 같이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우리는 효라는 말로 그거를 커버를 하긴 하지만 자연의 법칙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 자기의 패밀리에 몰두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가족이 누구니? 그럼 나, 우리 와이프, 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걸 내 패밀리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아들한테 누가 네 가족이 누구니? 그럼 자기 와이프, 자기 아기라고 생각해. 거기 나는 안 들어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여기까지 다 가족이었는데 우리 아들은 여기는 아니고 요만큼만 가족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농담인데, 로또에 맞았어. 그러다가 로또를 맞고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어. 이렇게 오다가, 아들아, 우리 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아들이 로또를 맞았어. 그래 오다가 아버지를 만났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아빠, 나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를 둘 낳고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 유학 갈 때 우리 가족이 가야 되잖아. 준비를 해야 돼. 거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근데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때는 자기가 들어갔었지 여기에. 내가 우리 가족 유학 가서 미국으로 옮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빠 나도 가라고 안 물어봤잖아. 아빠 나도 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갈 때 내가 아들 나도 가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슨 칼로 잘라지는 것 같은 건 아니지만 기대 수준, 기대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대적인 외로움, 박탈감, 서운함 이런 게 더 많아질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하는 게 설령 있더라도 해결을 자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또 취미를 같이 하고 흥미를 같이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친구 아니면 무슨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자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지.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이 쟤는 회사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 일이라면 휴가 다 내고 와서 엄마 아버지 뭐 여행 뭐 같이 가고 뭐 집에 있어 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부모는 우리 아들 효자다 그럴지 모르지만 회사 직원들이 보기에 쟤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으로 안 보일 것 같아. 엄마 아버지한테만 저렇게 몰두해갖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고 자기 케어를 어떻게 하고 저 와이프가 저거 되게 싫어할 뭐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애들은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고 집에 와서 얼굴 봐도 얼굴 본 척도 안 하고 밥도 잘 같이 안 먹고 뚱해갖고 맨날 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좀 살갑게 뭐 좀 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냐. 쟤가 어떻게 사회생활 하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 잘한대. 회사에서 칭찬받더라 내가. 근데 말이야 거꾸로 말이야 아들이 너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회사에 가서 너한테 대하듯이 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너 어떤 아들이 나?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아들이 낫다고 그러죠. 그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못하거든요. 저도 첫 번째 아들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조금 자식으로부터의 어떤 효를 받는 거를 부모가 컨셉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여행을 가자고 밥을 먹자고 그러고 옆에 와서 있고 뭐 내 손을 잡고 비비고 하는 거를 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걔가 자기 가족을 잘 케어를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똑똑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주는 리워드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정말로 나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맨날 회사 잘리고 직장 여기 갔다가 그만두고 1년 있다가 또 어디 간신히 들어가고 그런 자식 아니잖아 그거는. 차라리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찾아와더라도 옆집 살면서도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자기 가족 벌어먹이는 아들을 원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러니 갈등이 자꾸 생기거든요. 기대치가 낮아지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대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얘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쁨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의 역할을 잘하고 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다라고 기대를 바꿔야지. 나한테 와서 막 손 비비고 막 어깨에 주물러주고 이러는 게 잘하는 기대치에서. 자식이 결혼을 하면서 출가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막 오랫동안 모은 엄청 큰 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럼 좀 서운해도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양방으로 둘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받았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리턴을 해야 되는 게 상도이지. 그러니까 자식은 상도이익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린다라는 상도이익. 그게 1번 원칙이에요. 2번 원칙은 뭐냐면 부모는요 자식한테 뭐를 줄 때 도네이션 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우리가 부를 이웃을 위해서 뭐 100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내놨을 때 받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기를 바라고 내놓는 건 아니잖아.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나는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 즐거움을만 하나만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줄 때는 도네이션 하듯 줘야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받을 때는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을 빌린 것처럼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둘 사이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주면서 돈 꿔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돈 꽂았는데 왜 나한테 리턴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식은 도네이션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불행해지지.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서로 그런 마음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갖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 나는 결혼할 때 금반지도 하나 안 받았어요. 우리 마누라도 물론 안 받았지만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유가 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받으면 갚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좋은 시계 차는 즐거움보다 갚아야 되는 부담이 더 싫었어. 그래갖고 난 안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자기도 그렇다고 안 한대.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니까. 그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받고 그냥 하지 말걸.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장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장모님, 제가 그때 어리고 어리석어서 장모님이 뭐 여러 가지 해준다 그런 걸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지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아 진짜 자네 철 들었네 그랬더니 근데 지금은 줄 게 없네. 그래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돈 갚을 마음 없으면 꾸지 않으면 되잖아. 꾸어놓고 안 갚으려고 그러면 사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 생색을 꼭 받고 싶으면 그런 위험한 데 돈을 걸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그거 생식 안 내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당연히 지돈 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서운하신 부모님이라면 뭐 죽어서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야? 뭐 죽은 다음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 미리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돈 갖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사는 게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주세요. 그 대신 그게 리워드야. 근데 어디마다 뭐 아버지 덕에 어머니 덕에 제가 이런 데 살고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엄마 아버지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그거를 바란다 그러면 주지 않은 게 더 행복한 거다. 근데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하는 말은 옛날에,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을 못할 거면 차라리 받질 마라. 부모한테는 그거를 계속 자식한테 주고 자식이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표현을 안 하는 게, 그게 마음에 항상 걸린다면 주지 마라. 그게 답인 것 같아. 남궁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부 갈등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요새는 엄마랑 아들도 그렇게 갈등이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죠. 느끼세요? 주로 이제 저가 만나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 욕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갈등이. 자식이 저한테 와서 부모 힘들다 그러는 사람 별로 없고 부모가 자식 욕을 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 보통 부모들이 자식 욕하는 내용은 뭡니까? 부모는 이렇게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하는데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지만 알고 부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돈을 써도 지한테 되는 거는 잘 쓰면서 부모한테는 떡 한 쪽 안 사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죠. 청취자 사연 중에 남편이 자기 부모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네. 그 싸움의 과정에서 아내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자꾸 섭섭하다고 하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이 부모랑 싸우면 아내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부 갈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울 때 남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바꿔놓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는 남편 말이 맞다고 하고 시부모한테 가서는 시부모 말이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은 없는 거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제외하고는 감정 싸움이지 뭐 어떤 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지네 둘이 싸우고 나한테 편을 안 드냐고 화를 내냐.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시어머니한테 깨지고 강아지 걷어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남편이 부모랑 너무 친해도 아내는 또 싫잖아요. 너무 싫지. 그게 더 싫지. 제일 싫은 게 그걸걸요, 뭐? 아니,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아들이 왜 내 편 안 들어주라고 화내는 게, 부인이 그것 때문에 그 섭섭한 게 10이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너무 친해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너무 사이가 좋게 지내서 며느리가 받는 거는 한 10,000 정도 될 거야, 내가 볼 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자들은 부모님하고는 별로 안 친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말은. 그리고 1번으로 친해야 될 게 자기 와이프죠. 그 다음에 자기 애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부모는 제일 마지막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선생님 아들 둘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어떨 때 내가 좀 섭섭할 때가 없지 않지요.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SNS나 카톡이나 아니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네 부부끼리는 알콩달콩 잘 지낸다. 그러면 그걸로 끝. 차라리 나를 제끼고 지 와이프하고 친한 게 나로서는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가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식을 키워보고 나서 아들이 좀 철을 들었다거나 이제 저놈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구나라고 느낀 적은 부모 없으세요? 마음 모르고 자식 마음만 아는 것 같은데, 자식을 낳으니까. 그리고 아직은 아기가 뭐 2살도 안 됐으니까 이제 애가 이제 뭐 그런 거는 한 성인이 돼서 지 맘대로 뭘 한다든지 뭐 사춘기 이후가 되면 몰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식이 이제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을 느껴본 적은 사실은 난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럼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 말은 거짓말인가요? 그거는 내가 물론 경우 케바케인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뭐 엄마 속을 많이 썩였는데 뭐 자식이 지금 내 속을 새기니까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 뭐 이 정도가 뭐 진하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궁 사장님 연배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30살, 40살 이상 된 자식이 지금도 너무 철이 없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60대 이상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거 뭐 지가 싸놓고 지가 밟는 거지 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놨을 테고. 근데 하여튼 자식은요, 부모는 자식한테 끊임없이 그게 사랑이건 돈이건 뭐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대상이지 돌려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아놓으면 그렇게 많이 섭섭할 것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사랑을 주건 뭐 약간의 돈을 주건 용돈을 주건 간에 그게 자식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 자식의 그 반응을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느니 잘했느니를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사랑을 주고 돈을 줬으면 그걸로 내가 그 순간에 즐겁고 걔가 고맙게 받았으면 그걸로 끝 해야지, 그거를 뭐 전에 준 거를 지금 보답을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하면 자식한테는 사실 아무런 임팩트도 없고 나만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식한테 사랑이건 뭐를 주고 표현을 할 때 내가 꼭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거 줬다가 괜히 섭섭하고 화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죠. 그런 게 없다 생각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줘놓고 그거에 대해 섭섭함이 들면 오히려 안 주니만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느라 배우자랑 맨날 싸우는 거랑 배우자밖에 눈에 안 보여서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식이랑 둘 중에 어느? 나야 물론 한 번도 안 찾아오고 근데 자기 가족하고는 너무 행복하게 지낸다. 그게 베스트죠. 근데 이제 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간접 경험이고 직접 경험이고, 근데 또 내 자식이 내 와이프하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자식은 나보다는 자기 가족, 또 그 아들의 자식은 내 아들인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중요해하는 게, 그게 어떤 생태학적인 인류학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